노인생활지도사 1급 자격과정 제1강 시대적 상황과 노인생활지도사의 역할 및 비전 1. 시대적 변화와 고령사회의 도래.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거치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복지 제도가 확대되면서 평균 수명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하며 이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제 구조, 세대 관계, 문화와 가치관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노년이 은퇴와 여가의 시기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 새로운 배움, 사회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제2의 인생기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노인생활 지도사가 있다. 2. 경제적 풍요와 가치관의 변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넘어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시켰다. 경제적 안정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정신적 만족, 자기실현, 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 세대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노년기를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시기로 인식했지만 오늘날의 노인들은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고자 한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이러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소외되거나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는 노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가족관계의 단절,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지도사는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고 지역사회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연계하여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돕는다. 즉,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인간관계와 자아존중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대 노인생활 지도사의 중요한 임무이다. 3. 복지 혜택의 향상과 제도적 기반의 확대. 복지 제도의 확충은 고령사회의 필수 조건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 돌봄 서비스,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정보 부족,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 따라서 노인생활 지도사는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행정 보조자가 아니라 복지 혜택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실행가이자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임에도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지도사는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복지관, 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인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장 실천력이 노인생활 지도사의 전문성을 결정짓는다. 4. 교육 수준의 향상과 평생학습의 확산. 현대 노인 세대는 과거와 달리 높은 학력과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지식과 기술을 새롭게 배우려는 욕구 또한 높아졌다. 평생교육은 이제 청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생활 지도사는 배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 글쓰기 교실, 사진반, 디지털 리터러시 강좌 등을 통해 노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할 수 있다. 배움은
지식 습득을 넘어 아직도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교육 활동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표현하는 과정은 두뇌 활성화를 촉진하고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지도사는 교육의 기획자이자 동기부여자로서 노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5. 여가 문화의 다양화와 사회 참여 확대. 경제적 여유와 건강의 증진은 노년기의 여가를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기 실현과 사회 참여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퇴직 후 생긴 여가 시간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기회가 된다. 노인 생활 지도사는 이러한 여가 활동을 단순한 오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여가 활동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원예치료, 합창, 공예, 봉사활동, 여행 동아리 등은 노인들의 소속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지도사는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사회 참여형 여가 활동은 노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자원봉사, 노인 강사단, 재능기부 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동시에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 이처럼 여가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지도사의 역할은 매우 크며 노인생활 지도사는 여가 활동을 삶의 두 번째 무대로 확장시키는 조력자라 할 수 있다. 6.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 수명 연장. 현대의학의 발전은 단순히 평균 수명을 늘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을 연장시켰다. 국민건강보험, 첨단 의료 장비, 신약 개발, 응급의료 체계 등 의료 인프라가 고도화되면서 노인의 질병 예방과 관리가 과학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건강한 노후를 완성할 수 없다.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 요소와 함께 정서적,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걷기 모임, 실내 스트레칭, 웃음치료, 명상 프로그램 등은 노인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정서적 활력을 높인다.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도록 돕는 것은 노인생활 지도사의 실질적인 역할이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우울감, 자존감 저하가 나타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7. 노인생활 지도사의 전문적 역할. 이제 노인생활 지도사의 핵심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생활 실태의 파악과 진단이다. 노인의 경제, 건강, 주거, 심리, 관계 등 다방면의 상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다. 노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예를 들어 치매 예방 프로그램, 회상치료, 문화예술활동, 노인 일자리 연계 등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정서적 지지자이자 상담자 역할이다. 노인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을 경험하기 쉽다. 지도사는 경청과 공감의 자세로 노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정보 제공자 및 사회적 중개자 역할이다. 다양한 복지 제도와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와 사명감이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 지식과 윤리의식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항상 인간 존중과 비밀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8. 노인생활 지도사의 비전과 전망.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노인 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특히 단순 돌봄을 넘어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도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복지관, 요양시설,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복지체계 속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또한 실버산업의 확대,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가, 노년교육 시장의 성장 등은 노인생활 지도사의 비전을 더욱 밝게 만든다. 9. 소결. 요약하면 현대의 노년은 과거와 달리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서 노인생활 지도사는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적 풍요, 복지제도, 교육 수준, 의료기술, 여가문화의 발전은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고립감, 세대 갈등, 정서적 외로움이 존재한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인간적 공감을 바탕으로 실천적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제2강 노인의 개념과 노화의 분류. 1. 노인의 개념과 분류의 필요성. 노인을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적절하지 않다. 노화의 속도와 삶의 질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게 일하고 여행하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만성질환과 우울감으로 집에 머무르며 의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이해할 때에는 생물학적 연령뿐 아니라 신체적 기능, 심리적 적응력, 사회적 관계망 등 복합적인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법정 노인으로 구분한다. 이 기준은 연금제도, 복지 혜택 등 행정적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노인을 구분할 때에는 보다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대체로 65세에서 74세를 젊은 노인형 -올드, 75세에서 84세를 중년 노인 미덜 -올드, 85세 이상을 고령 노인 올드 -올드, 그리고 100세 이상을 최고령 노인 올더스트 -올드로 나눈다. 이 구분은 단순히 나이의 차이를 넘어 건강 상태, 사회적 역할, 삶의 태도 등의 차이를 반영한다. 또한 노인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SPIRDUS 5995는 신체 기능에 따라 잘 단련된 상태, 독립된 상태, 연약한 상태, 의존 상태의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분류는 연령보다 신체 기능의 실제 수준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나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매우 유용하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이러한 구분을 이해하고 각 대상자에게 적합한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잘 단련된 상태의 노인에게는 사회 참여형 프로그램을, 연약하거나 의존 상태의 노인에게는 재활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즉, 대상자의 신체적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별화된 지도를 실천하는 것이 지도사의 전문성이다. 2. 노화의 개념과 이해. 노화 에이징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변화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사전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과정으로 정의되지만 이 속에는 부정적 의미뿐 아니라 긍정적 변화도 포함된다. 노화는 생물학적 변화와 함께 정신적 성숙, 삶의 통찰력, 관계의 재정립을 동반한다. 따라서 노년기를 단순한 쇠퇴의 시기로만 보는 것은 현대의 장수사회에서 매우 협소한 시각이다. 노화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노인생활 지도사로서 대상자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3. 생물학적 노화. 생물학적 노화란 신체 내부의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포의 분열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근육량이 줄어드는 등 신체 전반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피부의 탄력 감소, 시력 저하, 청력 감퇴,
호르몬 분비 변화 등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노화는 보편성, 내재성, 진행성, 유해성의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즉, 누구에게나 나타나며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요인에 의해 진행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진적으로 심화되며 궁극적으로 생명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해야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한 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절이 약한 노인에게는 장시간에 서서 하는 활동을 피하고 좌식 형태의 스트레칭이나 원예 활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시청각이 저하된 노인에게는 밝은 조명과 큰 글씨, 명확한 음성을 사용하는 등 환경적 배려가 필요하다. 4. 심리학적 노화. 심리학적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기능, 정서 조절 능력, 성격 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억력, 주의력, 문제 해결력 등의 인지 기능은 서서히 감소하지만 대신 경험에서 비롯된 통찰력과 판단력은 향상될 수 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제약이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우울감이 나타나기 쉽다. 특히 배우자의 사별, 자녀의 독립, 사회활동의 축소는 심리적 외로움과 상실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정서 변화는 개인의 성격, 생활 환경, 사회적 지지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심리학자 에릭슨 1963은 노년기를 자아통합대 절망의 단계로 설명하였다.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통합을 이룬 사람은 내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지도사는 노인에게 삶의 성취와 감사의 감정을 회복시켜야 한다. 패크팩 1968은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신체적 쇠퇴를 수용하고 자아의 통합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재조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적응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도사는 상담, 회상활동, 집단치료 등을 통해 노인이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성격적 변화로는 내향성 증가, 경직성, 신중함의 강화가 나타나며 일부는 물건이나 과거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므로 지도사는 이를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5. 사회학적 노화. 사회학적 노화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지위, 역할,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퇴직, 자녀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등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 노인대학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활력을 찾을 수도 있다. 사회적 노화에는 연령 규범과 사회화의 개념이 포함된다. 연령 규범이란 특정 나이에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행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60세 이후에는 은퇴한다는 관념은 전형적인 연령 규범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규범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이나 학습, 창업에 참여하며 세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적 노화에 대한 대표적 이론으로는 사회활동이론, 현대화이론, 연령계층이론이 있다. 사회활동이론은 노인도 사회적 욕구를 지니므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본다. 현대화이론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보지만 동시에 교육과 정보의 확산을 통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령계층이론은 세대 간 상호작용과 역할 교환을 강조하며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이 사회 통합의 핵심임을 제시한다. 노인생활 지도사는 이러한 사회학적 시각을 기반으로 노인이 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망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대 통합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동,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세대 간 공존을 실현할 수 있다. 6. 노화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지도사의 역할.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과정이다. 따라서 노인 생활 지도사는 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대상자를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었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높다. 반면 건강상 큰 문제가 없어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노화 지도의 출발점이다. 지도사는 개별 상담, 집단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의 전인적 성장과 적응을 도와야 한다. 또한 각 노화 단계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젊은 노인에게는 사회 참여형 활동과 자아 성취 프로그램을, 중년 노인에게는 건강관리와 정서적 안정 중심의 프로그램을, 고령 노인에게는 돌봄과 심리적 지지 중심의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7. 노인의 존엄성과 지도사의 윤리. 모든 노인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노인 생활 지도사는 대상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지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한다. 노인 복지 실천의 기본 원칙은 인간 존엄, 자율성, 참여, 공평성이다. 지도사는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모든 상담과 활동에서 비밀 보호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전문직으로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최신 복지 정책과 노인 심리, 건강관리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전문성과 윤리가 함께할 때 노인 생활 지도사는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8. 소결 및 학습 정리. 이번 강의에서는 노인의 개념과 노화의 세 가지 분류를 중심으로 노화의 본질과 지도사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노화는 불가피한 생리적 변화이지만 그 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로 전환될 수 있다. 노인 생활 지도사는 노화를 문제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노인의 존엄과 행복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의 마지막 단계를 함께하는 사회적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2강 노인의 개념과 노화의 분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와 제1강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대사회의 고령화 현상 속에서 노인 생활 지도사는 단순한 돌봄 제공자를 넘어 노년기의 삶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이 앞으로의 현장 실천에서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